네, 안녕하십니까. 와이팜 엑스포 2025 귀농귀촌 지역 살리기 박람회를 오신 여러분들, 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강연을 이렇게 사회를 진행할 MC 정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괜찮으시죠? 네, 오늘 강연은 농협 마케팅 실증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양동철 교수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양동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양동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음악 나오고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악도 깔아주시고. 저희는 농협 이제 좀 띄워주시면 저희는 이제 농협 중앙에 창업농지원센터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창업농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창업농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창업농지원센터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고 청년농부 사관학교라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거는 강의동이고 뒤에 보이는 거는 숙박동이에요. 그래서 강의와 숙박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되고 이게 여기 다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도 되죠? 농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물어봤어요.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농업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업 하려는 걸 생각 중에 있어가지고. 왜 농업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무직보다는 그냥 현장직을 선호해가지고. 농업 왜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왜 왔어요? 농업이요? 여기 왜 왔어요? 먹고는 살아야 돼서 농업은 항상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정답이네. 뭐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농업할래? 물어보니까 뭐 자연 환경, 나는 자연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왜 농업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30.5%. 그다음에 가업 승계할 거야. 20%. 한 57%가 농업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은 사업이에요. 사업의 정의가 뭐냐면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비용이 투자가 되고 비용이 소요가 되고 이익이 남아오면 사업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먹으려고 토마토 7,000평 지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팔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농업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안성에 있는 데인데 안성에 제육볶음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안성시 양성면에 제육볶음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중앙식당이에요. 네, 중앙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먹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먹으려고 딱 왔는데 커피숍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성다방이 있는 거예요. 양성다방 갔죠. 가서 뭘 시켰냐면은 커피를 시키려고 딱 봤는데 커피가 5,000원이야. 쌍화차가 7,000원. 그래서 쌍화차를 시켰어요. 왜? 2,000원 더 주고 몸에 좋은 거 먹자 시켰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쌍화차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3명 갔는데 2명 다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화차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맛있어요? 사장님 이거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대. 근데 맛있는지 먹었는데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맛있는 건가? 맛없는 건가? 알 수가 없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청년 창업농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 그게 문제야. 나도 뭐 알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게 먼저.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내가 모르는 거를 명확히 알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를 잘 모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나 팔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디 아프세요? 나 온 전신이 다 아파. 이러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이러면 종합검진해도 복잡해요. 이런 게 지금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농업은 사업인데 사업은 하려면 외로워요. 외로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서 아마 이 청년 농업인들이나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마음에는 내가 답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 가는 길이 맞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어려워. 외롭고 어려워. 또 농업의 특성이 농업은 도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요. 커. 나 너무 궁금한데 가보기가 어렵고 물어볼 데가 어려워. 내가 해남에서 농사 짓는데 서울에 뭐가 있어? 서울에 무슨 행사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도 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다닐 때하고 농업하고 와가지고 이 창농 프로세스를 회사하고 맞춰서 제가 해봤어요.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요. 나 농사지어 사업 계획을 세우죠.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자금 조달해야지. 돈이 생기면 토지, 땅 사야죠. 시설 져야지. 그다음에 생산해야지. 팔아야지. 다 팔고 나서 얼마큼 남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엄청 힘들어요. 근데 회사로 대입해 보면 보통 사업 계획은 전략 기획팀이 짜요. 전략 기획팀이 짜고 돈은 재무팀에서 조달합니다. 조달하고 뭐 생산, 뭐 토지, 공장 짓는 거 이런 거 품질 경영실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은 생산만 하는 생산팀이 따로 있어요. 팔로 영업 마케팅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남았냐 이걸 분석하는 경영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이런 그 6가지의 카테고리를 다 회사에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농업인은 혼자 해야 되잖아. 농사 짓기도 힘든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면 외롭고 힘들어요. 이게 보면 그러면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 산업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어보니까 한 46%가 나 자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약 40%가 나 팔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농사 지면 돈, 자금, 팔로, 기술. 근데 기술은 내가 해야지. 농사는 내가 지어야지. 돈도 대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다 팔아주고 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보면 농업을 보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기술을 제외하고는 자금하고 팔로예요. 딱 2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자금은 이제 주로 이제 대출 형태로 많이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그 뭐 농업진흥청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 마케팅을 어디서 도와주냐? 이게 저희 창업농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전국에서 이거 하는 데가 아마 저희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창업농 지원센터는 경영, 마케팅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좀 돈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돈 얘기. 이제 자금 뭐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금을 언제 신청해야 되냐? 언제 신청해야 되냐?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 그러면 이 정부 자금은 지금 엄청나게 아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4월 달 돼가지고 하우스를 넓혀야겠는데 지금 자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아보죠. 4월 달에 나 자금을 좀 받을 것 좀 알아봐. 근데 그거를 알아보면 받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올해 8월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공무원들이 뭘 하냐면은 자금 수요 조사를 합니다. 자금 수요 조사. 자금이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이게 해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 계획. 그리고 이제 12월 가면은 국회에서 이제 예산 결정을 해요. 예산 결정을. 그리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공지를 하고 2월 달부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금을. 그래야지 8, 9월 달에 다 끝나죠.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자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전년도부터.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년도니까 내년에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 자금 받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은 1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 창업농 지원센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들의 보육과 육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 이런 세 가지를 덩어리로 돼 있고, 지금까지는 보통 한 646명 졸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60%가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인데,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 영역 정찰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사업 계획을 같이 써요. 사업 계획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쪽으로 브랜드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상품화하고, 파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왜 브랜드하고 이 패키지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직거래 이런 게 많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직거래가 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결제 문제 때문에 열심히 팔았는데 돈 못 받으면 그걸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브랜드가 있어야 돼. 내 게 있어야 돼. 내 게. 차별화된 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요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브랜드 뭐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고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요것도 좀 그 가슴 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농업하고 정착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3년이 걸릴 때까지는 이 성장률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3년 동안 하는데 이게 내가 잘 가는지를 몰라요. 왜? 변화가 적으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Y는 X N승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잘하는 거. 이게 쭉 늘어나요. 근데 이게 그 개인차에 따라서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5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한 5년 정도면, 최장 5년 정도면 이제 본인이 매출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그 저희 창업농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본 게요. 이게 보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적자예요. 모든 사업이 똑같아. 농업도 똑같고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전까지는 적자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다 투자거든요. 투자. 이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여기서 30%가 망해요.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30%가 망해. 그리고 이 다이내 내가 제품을 출시했더라도 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30%가 망해. 그래서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 가면 식당들이 많은데 1년에 30%가 망하고 30% 생기고 또 30% 망하고 30%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좀 농업에 대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겠다 결정을 하고 농지 확보를 하고 시설 만들고 농산물 생산해서 팔기 전까진 적자야.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창업농 지원센터에서는 이 죽음의 계곡, 이 적자의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도와드리고 내가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또 팔아볼 수 있도록 그 지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에 대한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또 달라. 그러니까 농업을 처음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사람, 승계동 아버지가 한테 물려받은 사람, 이 차이가 다 있어요. 예. 다 똑같은 청착농이 아니고 이게 세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농 진입기, 정착기, 성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맞춰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농협 창업농 지원센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일반 회사에 있다가 농업에 왔는데 이 농업에 보니까 이 농업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좀 달라. 이게 보면 이 처음에 농협은 준거 가격이 있어요. 준거 가격. 준거 가격이 뭐냐면 여기 계신들 머릿속에 다 가격표가 있어요. 짜장면 7,000원, 신라면 뭐 1,200원, 버스비 1,250원 다 있어요. 다 가격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한 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머릿속에 더 많아. 파 한 단에 3,500원. 예전에 파 한 단에 7,000원, 8,000원 막 간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 국민이 난리야. 파탱크 한다고. 파를 집에서 키운다고 난리예요. 왜냐면은 준거 가격이 머리에 있어서 그래요. 뭐 저도 어저께 고구마 10kg 하나 샀는데 고구마 10kg에 3만 원.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거 가격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 특성, 준거 가격을 넘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계절성이 있어요. 딸기는 11월에서 5월까지 나오고 참외는 여름에 나오고 계절성이 있어요. 물론 하우스에서 막 그 기름 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계절성이 있고 세 번째는 생산 한계성이 있어요. 생산 한계성. 옛날에 제가 했던 제품 저는 이제 그 만두 마케팅도 했었는데 만두 뭐 CJ 비비고 동원개성 광만두 이런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두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만두 공장은 안 쉬어요. 지금도 만두 찍어내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 예를 들어서 나 그 천평에서 딸기 뭐 3톤 수확하는데 6톤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농장을 더 늘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농업의 특성은 준과 가격이 있고 계절성이 있고 생산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사업 계획할 때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책에도 안 나와요.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 이게 보면 그 보통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잘하는 비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돈을 잘 버는 비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일반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안 팔던 거 파는 거예요. 안 팔던 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추장만 팔았는데 뭐 간장도 같이 파는 거야. 그럼 매출이 늘어나죠. 예. 두 번째는 팔던 걸 더 파는 거예요. 팔던 거를 하나 파는 걸 두 개 파는 거예요. 두 개 파는 걸 네 개 파는 거고. 세 번째는 안 팔던 곳에 파는 거예요. 신규 개척을 해서 안 팔던 곳에 파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농업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안 팔던 거 파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딸기 농사 짓는데 수박 팔기 쉽지 않아. 수박을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딸기 농사 짓고 수박 어렵습니다. 두 번째 팔던 거 더 파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산을 늘리려면 투자를 하고 그 캐파를 늘려야 되잖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게 안 팔던 곳에 파는 거예요. 안 팔던 곳에 파는 요건 할 수 있어. 내가 700평에서 뭐 딸기가 뭐 3톤 나오는데 2톤은 공판장으로 내고 1톤은 직거래로 하고 직거래도 500kg는 뭐 온라인으로 팔고 500kg는 로컬 푸드로 팔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직거래를 하면 나한테 궁금하죠. 직거래를 하면 나한테 얼마 더 벌 수 있어요? 대략 공판장으로 내는 것보다 제가 쭉 해보니까 한 25%에서 30%는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거래한다. 공판장에 50원에 낸다 그러면 직거래를 하면 75원에서 8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직접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농사를 짓는지 다 확인해요.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직접 나가는 이유는 얘기로만 들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뭐 지역 농협도 이렇게 뭐 하고요, 뭐 이렇게 뭐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조합원도 하고 이렇게 나가서 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자금 지원도 좀 하는데 여기 농식품부에서 그 펀드 금액이 있어요. 펀드가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돼요. 1,500억 정도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거를 경진대회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요. 예,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업을 좀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투자를 받고 싶어. 그럼 여기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IR 피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IR 피칭은 어려운데 투자 요청 설명회예요. 쉽게만 투자 요청 설명. 요거를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게요. 청년농고 사관학교 교육을 하고 졸업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육을 위한 교육은 필요 없어요. 교육을 위한 교육은 필요 없고 교육이 끝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뭐거든요. 끝나면은 이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그 뭐 역량 강화 추가 보수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농업의 핵심 전략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우수 사례 교육인데 우수 사례를 뽑아서 좀 더 널리 좀 알려줄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졸업생과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네트워킹 데이를 해서 이제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농업은 사업인데 사업은 외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킹을 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이게 강철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을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네트워킹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농업을 지면 이런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서 품목별로도 엮어주고 뭐 오늘 박람회 하지만 박람회도 같이 지원을 하고 뭐 책도 말아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파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알았어. 여태까지 뭐 자금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요. 이게 지금 핵심이죠. 파는 거. 먼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 크라우드 펀딩 지원해주고 저 농협몰에 농협몰이라고 있습니다. 농협 중앙에 그 쿠팡처럼 농협몰이라고 농산물 전문점이 있어요. 예, 그거 하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이렇게 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로컬푸드 입점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요거는 그 농협몰에서 저희가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40% 할인했잖아요. 이거를 그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를 60원에 파는 건데 그럼 40원이 비잖아요. 그 40원은 일정 예산을 가지고 저 중앙회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런 분들 많아요. 나 그 온라인 판매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이거를 같이 하면 두려움이 덜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배드를 같이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력을 쌓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뭐 상세 페이지도 제가 만드는 거 지원을 하고, 요거 팔로 지원을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이 지금 매번 행사 있으실 때마다 먼저 연락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성과 그런 관심에 좀 같이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엔 저도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이거 도대체 제가 왜 하고 있지 생각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저도. 근데 한번 해보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그 작은 그런 성과들이 점점 모여서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시고 첫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저는 큰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꾸준히 하면 늘어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그 노력하면은 기회가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절실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예. 일단 본인이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기회가 찾아와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절박하게 하면은 이거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 제가 보장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데 지원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구매인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크라우드 펀딩 지원하는 데가 저희 창업농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보험금융. 저희는 이제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만 지원을 하는데 여기 따로 하시려면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저희랑 똑같은 건데 이게 왜 좋냐? 이게 트라이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제가 안전해요. 그리고 수수료도 3.7% 이내에서 쌉니다. 그리고 내 농산물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처음 짓는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농작물이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 왜? 처음이니까. 크라우드 펀딩 태워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도 보면 많아요. 뭐 와디지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네이버가 제일 좋아요. 와디지에다 올리면은 한 300만 원 나오고 평균. 네이버에다 올리면 800만 원 나옵니다. 어디다 올려야 돼요? 네이버에다 올려야지. 예. 그리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 그 매출을 했는데 평균 매출이 한 8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크라우드 펀딩 하는데 내가 한 900 팔았다. 그럼 평균 정도 판 거예요. 500 팔았다. 평균 밑에 못 판 거예요. 그것도 나눠봤어요. 여기 그 한 3만 명 정도가 이 구매를 했는데 평균 금액이 3만 4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나는 가격을 얼마 매겨야 되냐? 한 3만 4천 원 정도? 그 정도 매기면 돼요. 3만 원 위로. 2만 5천 원, 2만 원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3만 원이 넘어야지 택배비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그 소비자들은 손해가 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항상 택배비 포함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택배비 포함. 택배비 별도 소비자들은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제주도 갔는데 이거 다 버린 거예요. 1톤 정도 돼요.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이때 귤이 풍년이 돼가지고 팔지 못해서 다 버린 거예요.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농사 지으면 제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매출을 했어요. 한 7, 800 정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가공을 한번 해보고 크라우드 펀딩한 어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트럭에 그냥 100만 원에 나가고 그러거든요. 밀감이. 근데 이거는 몇 컨테이너 빼갖고. 그럼 이게 유통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서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알으니까 몇 컨테이너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6, 700만 원 나오는 펀딩 가격을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 수고로움은 많이 첨가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야 뭐 그것도 안 해요. 약 둘 때는 안 힘들까? 기잖아요. 예. 여기에 어머님이 귤을 트럭으로 100만 원, 트럭이 보통 1톤 정도 되잖아요. 대략 1톤은 100만 원 주고 판 거예요. 근데 귤 한 컨테이너도 아시죠? 요 조그만 거 이렇게 노란 박스 있는 거. 그 20kg 들어가거든요. 20kg 한 4개인가 5개에서 7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엄청 좋으신 거예요. 속내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어머니가 그거를 몰라서 안 하셨겠어요? 알죠? 하지만 그거를 시도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이런 거를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 저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저 친구가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네. 본인이 알고 찍었던 모르고 찍던 한테 찍었어.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어. 이게
1,700만 원 매출했는데 이게 1,7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7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크라우드 펀딩은 총 40일간 진행을 하는데 4번에 나눠서 보내요. 10일씩 끊어서 물건 보내고 10일씩 끊어서 물건 보내고. 예. 물건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한 번에 나갈 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700만 원을 매출했는데 이거를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계란이 신선해.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계란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계란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계란이 신선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사는 거예요. 막 갑자기. 크라우드 펀딩이 끝났는데 갑자기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재구매로 3,500만 원 팔았어요. 재구매로.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친구가 계란이 안 팔려가지고 여기 수원의 호매실에 차를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팔았어요. 얼마? 일주일에 40만 원. 한 달이면 280만 원이잖아요. 280만 원. 160만 원이잖아요. 160만 원. 근데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으로 전환점을 만들었죠.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바람이 부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도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사진 한 장이에요. 복숭아 얼마 팔았을까요? 네, 2천만 원. 아, 제가 이거 안 된 것도 있는데 잘 된 것만 뽑아온 겁니다. 2천만 원. 수박 3,200만 원. 수박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수박이 계속 있었으면 1억도 더 팔았을 겁니다. 수박. 이렇게 나가요. 3,200만 원치 수박 포장해 보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3,200만 원치 택배본이라고 주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팔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농부사관학교 6기 심승기라고 합니다. 소리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 이제 농장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터라 되게 이제 뭔가 브랜드는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막막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세심한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니까 사실 처음 해보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막막했는데 생각보다 브랜드가 잘 개발이 됐는지 지금 상당히 펀딩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브랜드 결과물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 인터뷰를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해도 좀 참으십시오. 네. 그 쑥, 이 떡 있잖아요. 떡도 이게 돈이 돼요. 떡. 어떤 떡? 쑥떡.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을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쑥떡 됩니다. 3,200만 원. 그러니까 나 떡 사업할래? 쑥떡 꼭 넣으셔야 돼요. 네. 블루베리도 돼요. 3,300만 원. 네. 이게 팔려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 공장 짓는 것도 이렇게 뭐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제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창업농 지었을 때 하는 일 말씀드렸고 이제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돈 만들어진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더라? 이게 그 처음에 제가 자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금. 원래 사업계획 컨설팅은 잘 안 하는데 저 가끔가다 좀 하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귀농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자립 기반 구축 사업에서 1억 지원금 받았어요. 예, 지원금 받고 브랜드 컨설팅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이 됐어요. 1년 만에. 저는 이제 청사 8기 졸업생 양승주라고 하고 포항에서 이제 유럽 상주 재배하고 있어요. 농협 뭐 일점하는 거랑 뭐 박스 뭐 디자인이랑 그 농장명 컨설팅도 이제 받았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디자인 이런 거 박스 디자인이나 안 그러면 농장명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사업 설명서 이런 거 컨설팅 받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컨설팅을 받으면은 그만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컨설팅이 받기 전은 그냥 내가 농사해가 재배한 걸 해가지고 어떻게 팔지라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인터넷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수수료는 생각보다 수수료 이런 것도 되게 비싸구나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선뜻 제가 시도하기는 좀 그랬었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못 팔아서 이제 재고가 남는 것보다 이게 빨리빨리 소진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또 괜찮았었고 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상품을 좀 먹어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지금 디자인이 엄청 잘 돼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사례는 그 둘이 부부인데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회사원 그만두고 기농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계 컨설팅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쭉 모아서 결론은 한 5억 6천 정도를 정부 지원 자본을 받았어요. 받고 이제 5월 달에 그 오이 농장을 짓습니다. 예. 자금은 그렇게 컨설팅에서 마련했고 그 농장 이름은 수학의 정석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수학의 정석은 본인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 오이 농장이에요. 오이 농장 이렇게 해줬어요. 네. 수학의 정석. 이게 아마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오이가 나올 건데 혹시 나중에 보시면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뭐냐면은 꿀입니다. 꿀인데 여기는 그 꿀이 보통 채미를 하면 수분이 한 18% 정도가 돼요. 수분 18% 정도면 이게 상하거든요. 놔두면. 그러니까 보통 유통되는 꿀은 12% 정도 됩니다. 6%를 날려야 돼요, 수분을. 근데 보통 이제 가열을 해서 날리는데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벌들이 왔다 갔다 날개짓 하면서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 자연 숙성한 거는 뭐가 좋냐? 자연적으로 수분을 날린 거는 그 꿀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꿀이 좀 달라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여기 에지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었는데 이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은 나 올리브영에 늘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깐 거예요. 이렇게 칼라 스킴을 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아 그래 이거 바꾼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쭉 노출이 많이 돼요. 맞추되고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아서 매출도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밀양에 있는 그 딸기 농장하는 친구예요. 딸기 농장하는 친구. 10억 대출 받았어요. 10억을 여러분들이 10억을 대출 받으려면은 연매출이 3억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나중에 쭉 가면 갚을 수가 있어요. 3억 밑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매출이 1억이었어요. 1억. 그러니까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라루트팜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솔라루트 에듀팜으로 바꿔놨어요. 왜냐면은 솔라루트 이름도 제가 바꿔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거는 굳이 써야겠대. 굳이 솔라루트 파야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걸 살리고 간다. 그래서 솔라루트 에듀팜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죠. 왜 에듀팜으로 바꿨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뽑아낸다. 농장에서 돈 뽑아내는 건 다 뽑아낸다. 이렇게 바꿨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러면 딸기가 3월 달 되면 물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체험으로 바꾼다. 그리고 딸기가 5월 달에 끝나니까 5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 유럽 상추에서 판다. 그리고 B급은 탕후루로 다 판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매출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안 팔던 곳에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팔던 곳에 판다. 요거 한 거예요.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얘기예요. 23년도에 5월 달부터 9월까지 상추를 팔아봤어요. 800만 원 벌었어요. 한 줄 했거든요. 한 줄. 작년에는 2줄 했어요. 그럼 한 1,600원 팔아겠죠.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옆차례 농장을 따로 집니다. 따로 지고 이 모종, 딸기 모종도 하거든요. 이 모종이 돈이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종이 돈입니다. 그래서 모종 키우죠. 엽채를 키우지. 체험 농장 하지. 팔로 늘렸지. 또 뭐야? 또 뭐 그런 거 했어요. 예. 체험 농장 이렇게 다 해줬어요. 정리를 다 해줬어요. 체험 농장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그 로컬 푸드 안 팔던 곳에 파는 거 해가지고 그 이때가 3곳 했는데 하루에 120씩 찍었어요. 120. 그리고 나머지 B급 딸기 있잖아요. 그 B2B 연결해서 탕후루에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억짜리가 3억 6천 됐어요. 3억 6천. 3억 6천 됐을 때 제 딱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예요. 이게 왜냐?
돈이 왜 중요하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농장에서 뽑을 수 있는 돈 다 뽑아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해줬죠. 여기 저기 이렇게 머리 뒤에 극적극적거리는 이제 저 친구 농장입니다. 예, 불납성 농원이라고. 예, 다육이 농장인데 이렇게 것도 정리를 해줬어요. 요게 이쪽에 있는 다육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데 생각만큼 좀 잘 안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육이를 이렇게 좀 선물로 줄 수 있게. 우리 지금 다육이 1,000원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렇게 만들어서 한 10만 원씩 받고 싶은 거예요. 속내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진행을 했었고, 요거 이제 블루베리. 이때가 그 마켓 컬리가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마켓 컬리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그 경산 부자 포도 농장이라고 그 경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속내가 뭐냐면, 어디 가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경산 부자 포도 농장 뭐 누굽니다라고 소개해가지고 그런 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디자인을 나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포퍼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하나는 거봉이고 하나는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좀 다르실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나중에 굿즈 마케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에 이제 굿즈 마케팅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굿즈 마케팅을 하는 그걸 왜 하냐? 굿즈 마케팅. 그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소비자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면 내가 잘 아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아는 거는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면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CJ 비비고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걸 잘 아는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알면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포법함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봤던 경산 부자 포도 농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친구 이름이 안도현이라는 친구인데, 안도현은 몰라도 포법함은 다 알아요. 네, 요거 뭐 좀 요거는 이 커넥팅팜이라는 그 농장인데, 이 친구의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은 상추 프랜차이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럽 상추 프랜차이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본인이 정했어요. 커넥팅팜. 나는 이걸 꼭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발전하라고. 그래서 저기 보면 C 그러고 이렇게 무한대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넥팅팜이라고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소비자의 이미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마케팅으로 바꾼 거예요. 캐릭터로. 그럼 캐릭터를 뭐 할까 고민하다가 공룡을 했어요. 공룡. 풀 먹는 공룡. 그래서 이렇게 공룡으로 좀 친근감 있게 해줬죠. 네. 요 쌈러드는 이게 쌈하고 샐러드를 붙인 거거든요. 샐러드. 그래서 쌈러드란 브랜드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어져서 본인이 이제 혼자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디자인 하실 때 디자인이 다가 아니라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따로 하고 간판 디자인 또 따로 하고 박스 디자인 따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돈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거기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네. 굿즈 디자인도 이렇게 해놨어요. 네. 명함.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은 박스를 만들고 막 빨간 테이프 붙여 디자인 다 망가지게. 그래서 이렇게 그 박스도 같이 해놨어요. 이쁘게는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플렛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쇼핑백도 만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 쌈너드 거 디자인을 보고 또 청년농고 사관학교 졸업한 애가 나도 상추하는데 나도 디자인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공룡은 써먹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토끼다. 그래서 토끼를 한 거예요. 얘 이름이 쌈이에요. 쌈이.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쌈이. 토끼를 했어요. 네, 귀엽죠. 왜 이렇게 했냐? 요즘에 샐러드는 여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남자분들 많이 드시는데 여성분들. 그래서 좀 친근하고 젊은 친구 같아요. 그것도 이제 유럽 상추라는 게 저 나이 든 사람들은 적상추 먹거든요. 그냥 쌈만.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샐러드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좀 젊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까지 생각을 해서 요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디자인은 돈 버는 디자인이에요. 이쁜 디자인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쁜 디자인 해주세요. 좋은 디자인.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디자인은 돈 벌어주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상업 마케팅하는 사람들인데 이쁜 걸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버는 디자인 한다. 돈 버는 디자인을 하려면 그 브랜드가 이 박스에만 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줄 것인가,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요거는 그 애플망고인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망고를 엄청 잘 지으세요. 농사를 엄청 맛있어. 그런데 이 장목반에서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위에 저 빨간 박스 보이시죠? 애플망고. 저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망고는 다른데 왜 우리 집 망고는 한 10,000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차별해 주세요. 그래서 이종호의 애플망고로 보냈어요. 여기 이종호 애플망고 써 있죠. 근데 왜 이름을 갖다 붙였냐? 다른 거는 뭐 이름 넣은 건 없었잖아요. 시장의 스코프이 작은 거, 시장의 스코프이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로에, 생식 이런 거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사과가 커요, 알로에가 커요. 사과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작은 것들은 본인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거기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문 알로에 들어보셨어요? 김정문 알로에? 그래서 갖다 붙인 거예요. 황성주 생식, 황성주 생식.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 애플망고를 갖다 붙인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 시장을 끌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그 디자인을 넣어버렸어요. 흑백으로 넣어버렸죠. 그래서 이종호의 애플망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아 그래, 그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돈이 됐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백화점에도 팔고 직거래도 팔고 이러다가 신라호텔 바이어가 봅니다. 바이어가 시켜봤어요. 괜찮거든. 신라호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라호텔에 가서 드시는 망고는 이종옥의 애플망고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딸기 톡톡팜이라고 딸기 브랜드인데, 요거를 할 때 제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딸기를 과일이 아닌 선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기를 주는데 딸기를 주는데 딸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싶었어요. 딸기를 주는데 딸기를 아닌 것처럼, 선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딸기인데 딸기가 아닌 것처럼, 딸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르죠? 이렇게 봤을 때랑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 디자인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컬러 스킴도 좀 이렇게 좀 젊은 층에 좀 맞게 파스텔 톤으로 좀 작업을 좀 했어요. 요거는 그 경남 고성에 있는 꿀먹은 딸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꿀먹은 딸기. 제가 물어봤죠. 꿀먹은 딸기 누가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 아는 친구가 30만 원 받고 해줬어요. 30만 원. 이 꿀먹은 딸기. 이거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거. 고성에 가니까 고성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깨끗해. 공장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고성 별빛 딸기. 이렇게 바꿔줬어요. 고성 별빛 딸기. 아까는 꿀먹은 딸기였죠? 고성 별빛 딸기.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린 왕자를 하나 넣었어요. 고성 별빛 딸기. 어린 왕자. 딸기와 어린 왕자. 그리고 빨간색도 한번 해보고 이런 색도 해보고, 딸기인데 딸기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딸기로 찐빵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찐빵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명함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름에 고성에 손님들이 많이 온대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해주고. 요거는 발비누예요. 발비누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을 씻는 비누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이게 발비누. 발비누도 좀 만들어서 딸기를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라벨도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나중에 혹시 카페 하면 카페도 해라 이렇게 해놓고요. 중요한 거는
딸기는 체험으로 돈이 많이 벌거든요. 체험. 그래서 체험할 올 수 있대 올 때 브랜드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주고 그다음에 간판도 좀 해주고 쇼핑백도 해주고 네, 이런 것도 해줬어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 브랜드를 인지도를 올리면 그게 돈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다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고소한 별빛 딸기. 한 10분 남았는데 수박 얘기해 드릴게요. 수박. 국대 수박 얘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망고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수박 농사를 너무 잘 지어. 그런데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나 그게 마음이 불편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아까 크라우드 펀딩 3,200만 원 친구 그 얘기입니다. 있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좀 고급 프리미엄 이쪽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고급 프리미엄 이쪽으로. 예. 이게 보통 수박 이렇게 팔아요. 시장 가면 이렇게 팝니다. 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팔아요. 유통되는 거는 이렇게 유통되고 있어요. 수박이.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략을 자부심, 신뢰, 고급 이거를 좀 넣고 싶었어요. 자부심, 신뢰, 고급. 요거를 좀 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수박 이미지는 청담동 이미지예요. 청담동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거. 청담동 가면 집이 비싸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팔아먹어야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팔아요. 예, 이렇게 팝니다. 사례를 쭉 해봤어요. 예, 좀 고급 수박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정도 팔고 있어요. 예, 고창 수박 정도. 이게 일본의 샌비키아라는 곳인데 한 1,000억 정도 해요. 과일이 1,000억. 그러니까 과일도 명품이 될 수가 있어요. 과일도 명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넣어도 팔 수 있는 그런 과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과일. 이렇게 여기에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과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세 꼭지를 뽑았죠. 이 수박에 대한 자존심, 그다음에 우리나라 1등 수박, 상위 1% 이런 컨셉으로 간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해봤는데 거기서 국가대표라는 거를 단어를 뽑았습니다. 저 국가대표를 제가 좀 빅데이터를 돌려봤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국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국가대표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 85%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최고, 우승, 활약, 좋은 성적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그 국가대표 수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이 좀 되려다 보니까 이때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국가대표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국가대표 수박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들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국대 수박으로 바꿨습니다. 국대 수박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나한테 돈이 돼야지 중요한 거지. 제가 정말 좋은 디자인은 돈 되는 디자인이지 이쁜 디자인이 아닌 거. 좋은 거는 박물관으로 가야지. 우리는 돈 되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브랜딩을 합니다. 브랜딩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후기가 쭉 나와요. 고급스럽게 보인다. 뭐 예뻐요. 이렇게 쭉 나와요. 실적으로 잘 팔립니다. 잘 팔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브랜딩을 많이 노력을 해요. 계속 인터넷에 어디야 거기 SNS가 뭐죠? 인스타에 쳐보시면 나와요. 계속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3,300만 원 팔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그 방울다운 토마토 농장을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저기 보시면 맨땅 있잖아요. 맨땅부터 컨설팅 한 거예요. 맨땅. 요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선 이 농협 청년농지원센터 꼭 찾아가셔서 컨설팅 신청 꼭 하시고 또 우리 양 교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다 따라 하시면은 어느새 이렇게 다 만들어져 계실 거예요. 다 믿으시고 물론 자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잘 하시면 처음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너무 만족해요 지금. 다 잘 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고 제가 인터뷰해서 그래요. 좀 불편해도 좀 참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방울다움이라고 부부 가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에요. 마케팅을 4글자로 하면 마케팅을 5글자로 하면 손익계 선서예요. 마케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버는 중에서 중요한 건 뭐야? 얼마 남았어? 얼마 팔아? 얼마 남았어? 이게 중요한 거지. 5억 팔았는데
마이너스 2천이에요. 그걸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짰습니다. 같이 짰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3년도에 1억 6천 찍었고 작년에 2억 6천, 올해는 2억 9천. 그런데 농장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판로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래서 뭐 시간이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로 제가 좀 마칠게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농업이 청년들이 하기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가 여러분 가슴 속에 별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생해주신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양동철 교수님께 감사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입니다. 감사합니다.